안녕하세요. 시국인지라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명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와 운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단기적, 올해가 가기 전 겨울의 세 달이죠. 내년 1월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기간은 1년으로 왔어도 상당히 바닥인 사이클입니다. 사주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이 하락세였을 때보다는 상승세에 좋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내년부터 3년은 지난 3년보다는 확실히 한 단계 발전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운의 흐름입니다. 내년은 장생지의 운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난 상태의 운입니다. 새 생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고요. 아주 강하진 않지만 갓 태어나 보호받고 생명을 유지하는 운입니다. 아이는 사랑을 받고 인기가 많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엄청난 도전, 건강, 일신의 어려움은 피하기 힘든 운입니다. 본인도 상승세이지만 그보다 더 직장과 명예, 의무감을 뜻하는 관의 기운이 극도로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슈퍼파워가 그를 도와주는 궁합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뒤, 그러니까 5년차, 6년차가 되는데요. 그때는 개인의 위상이 최고조로 가는 운세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10년 대운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계속 상승세의 흐름입니다. 나를 의미하는 일주, 태어난 날이죠. 경진일주인데 보겠습니다. 이 청가는 머리에 해당하고 이거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입니다. 본인을 의미하고요. 큰 바위, 원광석, 우직함, 의리를 중시, 추진력이 강하고 남성적이고 군경에 적합한 기질들이 많습니다. 이는 경금은요, 화기운을 만나야 재련된 금속으로 완성이 됩니다. 원광석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여져야지 도끼나 칼로 만들어집니다. 네, 관으로 작용하죠. 앞으로 3년은 화의 기운이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주 전체적으로는 화 기운이 없어 시간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다소 차갑지만 양지에 있어 의외로 따뜻한 성정의 소유자입니다. 아래 진토와 같이 보겠습니다. 아래 지지는 몸 그리고 현실적인 모습을 의미하는데 진토는 용을 의미하고 봄의 대지를 의미하고 변화의 환절기 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수를 부리는 존재죠. 그래서 재주 많고 변화무쌍한 기질이 있습니다. 진토는 양의 토이며 편인의 에너지 방향입니다. 편인은 학습 능력이 좋지만 교과서적인 공부보다는 뭔가 치우친 쪽 특수학문이 많고 세상을 약간 삐딱하게 보기 때문에 지략과 전술, 전략적인 사고가 뛰어납니다. 진토는 12운성으로는 양, 키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나 주변 사람을 먹이고 재우고 하는 기질이 강해 요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진일주는 괴광살 중 하나인데요. 괴광살은 추진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두목형 기질을 말합니다. 경금일간에게는 혁명이 숙명인가요? 이분 세 분 다 공교롭게 다 경금일간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일간이 위아래가 같은 간여지동입니다. 같은 흰색이죠. 금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투지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반면에 일지의 편인을 깐 윤 대통령은 뛰어난 지략과 두뇌 회전을 이용한 다소 소프트한 버전의 경금일간입니다. 사주의 주무기를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우 식신, 겁재, 편관인데요. 의외로 식신이 가장 강합니다. 식신은 설득력을 의미합니다. 실제 과거 독재 시절에도 대학생이나 야당 정치인과 설득을 항상 토론을 많이 했고요. 일단 주변에 지지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대통령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겁재, 편관, 겁재 투쟁심과 세력입니다. 운동선수에게 나타나고요. 편관은 권력 의지입니다. 그리고 대의 명분에 아주 강합니다. 위험, 리스크를 무서워하지 않죠. 전두환 대통령은 똑같이 겁재를 갖고 있고요. 다른 거는 편재와 비견이 있습니다. 편재는
순간기의 포착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주기라는 그 한나를 포착했죠. 그 다음에 비견이 강합니다. 동료와 세력이 향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회를 조직하고 퇴임 이후 힘이 없을 때도 동료들이 배신을 안 했, 그 후배들이 배신을 안 했죠.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의 경우는요. 편인과 상관이 주가 되는 사주입니다. 편인은 지략적인 면을 의미하고 상관은 파격적이고 창조적인 예술가적 기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 질서를 깨어버리는 주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수기운이 강합니다. 가장. 그래서 상관이 강하다는 거죠. 십성으로는 상관, 관을 깬다. 가장 강한 기운이다. 이 수기운이 사주 팔자 8글자 중에서 가장 강한 월에 딱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두 글자로 봅니다. 연지에도 수예요. 그래서 진토는 젖은 흙, 물을 많이 머금 거 있죠. 봄의 흙이니까 이 합이 돼서 이것도 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네 글자에 가까운 수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상관의 기운은 기존의 질서를 깨어 부수고 감각을 따르는 기질입니다. 뭐 재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술가, 혁신가에 자주 볼 수 있고 형식이나 거칠애를 싫어합니다. 관을 깨니 권력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왜 대통령에 나왔지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자기의 성향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걸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먼 곳에 동지도 있네요. 이 상관이지만 이제 윤 대통령의 경우 금에서 수로 가는 상관입니다. 오행에 따라 다른데요. 금은 가을의 결실입니다. 가을은 결실은 있지만 푸른 잎이 다 말라버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기운입니다. 수는 겨울로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패러다임을 깨어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는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패러다임은 86 대통령 단임 체제죠. 그 다음에 직선제고 국회에 여러 탄핵권이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군사 독재 이후라 국회의 힘이 비중이 많이 실린 체제죠. 앞으로 일이 어떻게 흐르든지 간에 기존의 체제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간과 같은 경금이 연간에 있어요. 이는 가장 먼 자리거든요. 이는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에 나의 뜻을 같이 하는 이 혹은 세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뚜렷한 편인이 있어요. 그 다음 특징은 관성과 재성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토기운의 편인이 이제 전문가적 기질이고 뛰어난 지략을 의미하는데 일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리고 월간자리고 물다음으로 강하게 있는 기운입니다. 자, 없거나 약한 기운은 관성과 재성입니다. 관은 말 그대로 관이에요. 관리할 때, 그다음에 직장 명예 제어력 어려움, 편관일 때는 해를 주는 살로 작용합니다. 이분에게는 화기운이 관성입니다. 자,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은 직장 생활이나 취직 운동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구술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특정 오행의 기운이 없고 특정 오행의 기운이 강한 경우 없는 오행이 운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그런 시기에 쌓였던 게 폭발하게 됩니다.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크게 성취하거나 주체하지 못해서 아쉽게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잘 쓸 줄 몰라 그 기회를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치우쳐져 쌓인 에너지가 연결이 되어 매우 강한 운이 됩니다. 근데 그 강한 운을 어떻게 다스리냐, 그리고 20대 같은 어릴 때 받는 게 아니고 중년 이후에 그 운이 오느냐, 이거의 차이겠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운세 전망을 위해서 지난 운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가 24년 갑오대운인데요. 녹색 나무 목의 기운과 목의 기운입니다. 기본적으로 막 갑은 이분에게 없는 오행이고 재물과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런 10년 대운에 이 두 글자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검찰에서도 되게 하위직이었잖아요. 그런데 총장에서 대통령까지 어쨌건 되었습니다. 아래 오화는 경금일간에게는 목욕지가 됩니다. 그래서 갓 어린아이 시기를 지난 이제 어린이죠. 호기심이 많아서 항상 더러워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아동과 같은 시기입니다. 장생지 이후라 상승세이지만 좀 감성적이고 아직 많이 미숙하죠. 1년 운의 흐름은 더 가깝습니다. 대선 당시 22년도가 절운이 됩니다. 몸이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때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기운은 바닥이라는 거죠. 그 뒤 인연이 지금 현재 지나온 운입니다. 그래서 잉태돼서 태아로 길러지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레벨로 봤을 때는 태어나지도 못한 레벨이었다는 거죠. 이런 약한 시기에 대권을 잡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화기가 내년부터 3년이 60년 중 가장 강하게 들어옵니다. 사주의 수기가 강해서 특히 내년 사화는 자수와 암합을 해서 둘 다 묶이게 돼요. 그래서 둘 다 약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두 기운이 좀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기를 능히 다스릴 만합니다. 물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듦보다는 명예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좋게. 이 화기는 관입니다. 10년 대운과 1년 운의 흐름이 본인에게 없는 녹색의 목기와 붉은색 화기가 충족이 됩니다. 이분 인생 전체로 봤을 때도 이 없는 목기와 부족한 목기와 화기가 10년 대운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부터 34년, 20년 뿐입니다. 같이 오는 거는. 특히 내년은 1년 운도 목기와 화기가 같이 들어와 줍니다. 좋죠. 다시 말하면 부족해서 연결이 안 되던 오행의 기운이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뭘 꼭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사주에서 강한 상관, 자기한테는 이 상관이 가장 강한 에너지거든요. 이게 결국 이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이 좋은 에너지가. 그래서 옛것을 죽이고 금수의 상관이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상관입니다. 옛것을 죽이고 새 생명을 잉태시키는 숙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기는 재물입니다. 재물도 되고 결과입니다. 지난 10년은 갑이었습니다. 갑은 편제이기 때문에 의외의 큰 결과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누구도 예상 못했겠죠.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10년은 정제이기 때문에 계획된 큰 결과입니다. 정치적인 것도 그럴 수 있고, 동해 유전도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운세의 전망을 이제 에너지 사이클로 보겠습니다. 12운송 개념으로 보는 건데요. 나라는 일간이 앉은 자리의 에너지 레벨을 봅니다. 내년 25년은 1년운으로 장생지가 됩니다. 1년운으로 먼저 보는데요. 이제 태어난 거예요. 뱃속에서 태어난 운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잘 죽지 않는 생명력. 이게 특징이죠. 내년은 10년 대운으로도 같이 운이 바뀝니다. 가보에서 을미로. 2월 4일 입춘기점이죠. 1월부터 영향을 받고 운의 흐름과 변화가 매우 큽니다. 같은 10년운 주기에서 1년운으로 바뀌는 거하고는 그 격이 다르죠. 10년운 자체가 바뀌니까. 자, 아이 시절과 같은 천방지축인 목욕지였습니다. 10년운으로 볼 때 여기였거든요. 1년운은 지금 여기로 왔고 10년운은 목욕에서 관대로 갑니다. 그럼 관대는 뭐냐? 출사하는 관대지입니다. 사모관대를 쓰고. 이 시기는 물불 가리지 않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에너지입니다. 요즘 기준이 아니고 과거 시험 보고 상토 올렸던 시기로 연상을 하시면 돼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시기입니다. 운세 전망을 이어서 하면요. 이 걸록 제왕세 이때가 가장 정점이에요. 하지만 숙련도를 감안한 거고요. 이 투지 직진성만 보면 이 관대지가 가장 강합니다.
그 내년부터의 10년 을미대운입니다. 그래서 천간을은 정제가 돼요. 안정 그리고 재물 결과를 의미한다. 안정적인 재물이라는 거예요. 예측되는 결과. 그다음에 경금과 합이 됩니다. 합이 되면서 금의 기운을 플러스 시켜줘요. 그래서 본인이 좀 약한 편인데 금의 기운을 강화해 줍니다. 지지미토는 관대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가고 동시에 정인으로 작용합니다. 정인은 어머니, 귀인의 도움, 시험 합격을 의미합니다. 정인이면서 동시에 천을 기인도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 10년은 어머니나 윗사람, 대통령이니 국민 혹은 대통령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그분들의 도움과 인정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5년은 관과 재물이 같이 들어와 에너지 순환을 특히 첫 해, 이 10년의 첫 해가 아주 좋죠. 그 다음에 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질적인 고난과 역경, 건강 문제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의 운이라 그랬잖아요. 장생의 운, 신생아의 운이기 때문에 결국 살아남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주를 가진 인물,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현 당선인인데요. 일단 중심이 되는 일주가 김일주입니다. 이는 음의 토로 정인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머니, 윗사람, 후원자, 인정. 이게 위아래로 똘똘 뭉쳐 있어요. 같은 기운으로.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이 미토는 정인이면서 천을 귀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10년 대운도 그런 운이었잖아요. 10년 대운도 미토가 들어오는데 내년부터 이 대통령 내년에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주가 또 미토예요. 그래서 이 천을 귀인을 더블로 받는 거죠. 완전히. 확실히 지원을 받을 관계입니다. 이는 입장을 바꿔보면 윤 대통령이 트럼프의 아랫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윤 대통령은 쥐띠 쥐달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쥐띠는 자수입니다. 물, 차가운 물, 겨울이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천을 귀인이 됩니다. 근데 트럼프한테는 또 이 물이 하나도 없어요. 메마른 사주기 때문에 뜨겁고 메마른 사주입니다. 그래서 충족이 되고 또 십성으로는 편제가 돼요. 이거는 예상치 못한 아주 큰 결과를 의미합니다. 결국 서로의 오행이 서로가 가진 오행이 서로가 없는 부족함을 메워주고 천을 귀인도 서로 되어줍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수기가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신에 목화기가 있고 윤 대통령은 수기가 많으나 목화기가 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최상의 궁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고 넘치는 에너지를 또 쓸 수 있으니까. 네. 자, 도움이 되는 사주를 가진 인물 다음은요. 일론 머스크인데요. 이 부족한 기운을 윤 대통령이 부족한 기운을 채워줄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같은 목기가 있고, 화기도 있고, 이 간목, 횡재. 근데 이게 두 개나 있어서 더 강하죠. 월지오화는 또 정관이 됩니다. 일지신금은 일간이 약한 윤 대통령하고 같은 기운인데요. 이 밑에 있으면 뿌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튼튼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이상이고요. 그 국제 정세로 봤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는 미국의 지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여러모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와는 미국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는 게 이걸 고려할 때 이분이 결국은 살아남아서 복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